15번부터 보면 되겠죠. 자, 밑줄친 새 내각이 추진한 개혁안으로 옳은 것은 청일 간에 맺어진 조약을 구실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때 수립된 새 내각은 농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여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그러면 밑줄친 새 내각은 자, 청일전쟁 간에 맺어진 조약을 구실로 일본군의 청일 간에 맺어진 조약. 그러면 여기서는 텐진 조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청일 간에 맺어진 조약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안 나갔다.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거는 1차 가보개혁을 얘기하는 거겠죠. 1차 가보개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차 가보개혁안의 개혁안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 자,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정강.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정강을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할 것. 자, 재정의 일원화를 호조에서 하자. 역시 갑신정변. 지조법을 개혁하여 백성을 보호할 것. 역시 갑신정변. 자, 단어들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해상공국, 호조, 그리고 지조법. 이렇게 세 가지. 잘 많이 나오는 사료예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1차 가부개혁 때 개혁안으로 옳은 것 공사노비법을 혁파하라. 공사노비법 혁파. 자, 그러니까 신분제도를 폐지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의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옛 풍속에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가는 부여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죽은 자는 모두 감회장에다가 살이 썩으면 뼈를 추려서 큰 목과 간에 안치한다. 온 가족이 모두 한 곽을 쓴다. 자, 나는 옥저의 가족 공동묘 골장제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국동대열이라고 한다. 매년 10월에 온 나라 사람들이 그 굴에서 수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 고구려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1번 가에서는 수렵사회 전통으로 제천 행사가 12월에 열렸다. 자, 수렵사회 전통으로 제천 행사가 12월에 열렸다. 부여에 대한 설명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2월에 제천 행사가 열리는 걸로 영고라고 하고, 영고는 12월에 열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은력정월에 열리기도 하죠. 은력정월. 은력정월이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 1월이라는 뜻이니까 12월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1월이다. 은력정월. 똑같은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변방에 위치하여 가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자, 옥저는 부여의 영향이 아니라 고구려의 영향으로 발전을 못했죠. 고구려가 센 나라인데 약탈경제하는 나라니까.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가를 다로 고치면 되고요. 3번 다에서는 신부집 뒤에 집을 짓고 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있었다. 자, 이런 제도를 서옥제라고 하죠. 서옥제. 고구려 서옥제. 자, 4번에 가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다가 선비족의 침략을 받고 쇠퇴하였다. 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았다. 3세기경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았다고 했죠. 자, 근데 3세기경에 선비족의 침략을 받고 쇠퇴한 거지 멸망한 건 아니에요. 자, 멸망은 언제? 5세기 말 문자왕. 그렇죠. 5세기 말 문자왕 때.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17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양만 딱 채우면 저는 갈 거예요. 그럼 이만. 알겠죠? 우리 되게 빨리 하고 있는데 다 하면 갈 거야. 화이팅. 자, 가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부터 봅시다. 자, 가는 우리의 신하로서 더 이상 섬기어 속방의 직분에 충실한 지가 벌써 20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원래 200년 전부터 친했다. 그런 뜻이니까 중국, 청나라. 자, 그 다음에 나는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갑자기 황준원의 종용을 받고 우리 스스로 끌어들였다가 저들이 우리의 빈약함을 업신여겨 들어주기 어려운 청을 강요하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이에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나라는 어디예요? 나나라는 미국이 되겠죠. 나나라는 미국. 자, 그 다음에 다. 황준원의 종용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끌어들였다가 저들이 우리의 빈약함을 업신여겨 들어주기 어려운 청을 강요하면 어떡하냐? 다의 황준원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황준센이라는 사람이고요. 황준센은 중국 외교관이죠. 황준센은 중국 외교관이었죠. 자, 그 다음에 라는 본래 우리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이간을 듣고 원교, 멀리 핑계로 근리를 배척했다. 그러니까 원교라는 거 이제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를 멀리하면 나중에 큰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라나라는 어디에 대한 설명이냐면 러시아. 자, 그래서 중국, 미국, 황준센, 러시아. 자, 1번부터 풀어봅시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 자, 조선에서 처음으로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이 체결됐고요. 이 조약에서 내지 통상권과 청상인은 내지 통상권과 연안 무역권을 갖게 되죠. 내지 통상권과 연안 무역권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1번 맞고요. 2번. 조선과 최애국 대우 조항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최애국 대우, 치해법권, 관세조항, 거중조정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치해법권, 일단 최애국 대우 치해법권 들어가면 무조건 불평등 조약인 거고, 그 다음에 관세가 좀 들어간 건 좀 다행한 일이죠. 일본은 관세가 없었는데 미국하고 관세가 있었으니까. 거중조정은 제3국가 문제 생기면 도와주기. 하지만 미국이 먼저 어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미일수호 통상조약. 자, 어쨌든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니까 2번 맞는 설명. 3번 볼까요? 조선 정부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비판한 개화파로서 그의 글로 위정척사 사상이 일어났다. 자, 이 사람은 개화파도 아니고 위정척사파도 아니고 중국의 외교관이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정답은 3번. 4번. 삼국간섭 후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자, 삼국간섭 독. 그리고 삼국간섭은 일본의 압력을 넣은 거죠. 하지만 이게 성공하면서, 즉 일본이 다시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청나라에게 반환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 되게 세력이 세진 나라 러시아. 그래서 삼국간섭 후에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맞는 설명.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1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가에서 다국가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근래 가는 나를 멸망시키고 다를 침범했습니다. 가나라가 나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를 침입했죠. 그러면 가나라는 여진, 금나라. 그러면 멸망당한 나라는 거란, 요나라. 그리고 침범한 나라는 송나라. 송나라를 아래쪽으로 밀어내고 남송시대를 열었죠. 여진이 다 차지해버려가지고. 자, 그래서 가는 여진, 나는 거란, 다는 송. 자, 이후 무력을 더욱 커져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제로 신하 노릇을 하게 하고, 즉 우리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었죠. 자, 예절을 정하는데 모두 옛날에 거란을 섬기던 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으나 그 풍속이 싸움을 좋아하고 항상 우리가 송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여 근래에는 국경에다가 성루를 수축하여 병사를 모아 주둔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봅시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가와 관련이 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이에요.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거란이 아니고, 거란은 가가 아니고 나죠, 나. 그래서 정답은 1번 틀렸고, 2번. 12세기 초에 나를 공격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동북구성을 축조한 건 여진을 쫓아내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이자겸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나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자, 이자겸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여진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여진은 나가 아니고요. 가.
고려는 가와 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리장성. 자, 천리장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자, 그리고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 나서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천리장성은 덕종에서부터 정종까지. 덕종에서부터 정종까지 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란의 3차 침입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쌓게 돼요. 사실 이 왕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왕들은 아니에요. 낯익은 왕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때 한번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려의 정종은 2명이에요. 고려의 세 번째 왕이 정종이었어요. 광종의 형. 뭐 그때 그 광군 설치, 뭐 서경천도 계획 이런 거 있었고요. 요때 정종이 또 있고 왕이 2명이라는 거. 자, 어쨌든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19번. 19번 봅시다. 자, 다음 토지제도의 실시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자, 첫 번째 문장만 봐도 딱 알 수 있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경기도의 땅만 관리들한테 나누어 줄게. 과전법을 얘기하는 거죠. 과전법.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자, 무릇 경성에 거주하는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는다. 자, 수신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발을 물려받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휘량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결국에는 수신전과 휘량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과전법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과전법에 대한 설명 맞는 걸 골라볼까요? 자, 수조율은 수확량의 10분의 1로 한정하여 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병작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자, 과전법 체제에서는 병작 반수제, 그러니까 지대로 2분의 1을 내야 되는 병작 반수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허용된 게 아니라 금지되어 있었죠. 자, 이번에 중앙의 관료들에게 사전이라는 명목으로 과전을 지급하였는데 사전의 소유권은 전객에게 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었다. 자, 봅시다. 사전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수조권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자, 수조권을 개인이 갖는 토지를 사전이라고 하니까 맞는 설명이고. 자, 그런데 자, 사전에 대한 소유권은 전객에게 있죠. 그 다음에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어요. 말하자면 자, 어떤 사전에 대해서 수조권을 갖는 자는 전주. 즉, 이 사람은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관료. 자, 나라로부터 월급 받은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이 관리한테 월급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땅 주인. 그 사람을 전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객이 전주에게 세금을 내는 거죠. 원래는 국가에게 내야 될 세금을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 전주니까 전객은 전주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와 전객의 관계가 형성되죠. 전주전객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에서는 전주전객제가 실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관계만 있고 관직이 없는 사람들은 수조권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자, 관계만 있고 관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관품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공무원 등급은 있는데 실제 직책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만 있고, 즉 등급만 있고 실제 직함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한량이나 유양품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량이나 유양품관에게도 월급을 주냐, 수조권을 주냐? 줘요. 이 사람들한테 지급한 수조권을 군전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관계만 있고 관직이 없는 사람들을 유향품관 또는 한량이라고 하고, 자, 이 사람들 월급 받아? 네, 월급 받아요. 수조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수조권을, 월급을, 토지를 군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고려시대 군인전은 군인이 받는 거고 조선시대 군전은 군인이 아니고 한량이 받는 거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죠.
사실 군전이나 군의전이나 비슷한 건데 고려시대는 중앙군, 2군, 6위의 중앙군이 받는 거고 조선시대는 한량이 받는다. 한량은 관계는 있지만 관직은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세요. 어떤 용어를 알아두냐? 이런 거. 관계는 있는데 관직이 없는 사람도 수조권을 받는다.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이 문장 자체를 알아두시면 되죠. 이해됩니까? 이 문장 자체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관계는 있는데 관직은 없는 사람들도 수조권을 지급받는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군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맞고요. 아니, 틀렸네. 3번 틀렸고 4번. 갑사 등의 군인과 한량에게 군인전을 지급했다. 자, 갑사가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하급 군인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하급 군인, 직업 군인. 갑사는 녹봉을 받고요. 군인전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군인전은 고려시대 받았죠. 조선시대는 녹봉만 받아요. 녹봉은 현물 월급만. 자, 그리고 한량이 받는 건 뭐였어요, 아까? 군전. 요거. 한량이 사람. 군전. 그래서 갑사랑 한량이 군인전을 받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이 사람들은 녹봉만 받고 한량은 군전을 받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20번. 조선의 기록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궤는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임진왜란 때 4대 사고가 소실되면서 현재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자, 의궤는 임진왜란 때 소실돼서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1번에서 뭐가 틀렸냐?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건 실록이에요. 의궤가 아니라. 이해돼요? 다시. 자,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건 실록. 여기가 틀린 거고 그 뒤에 문장은 맞다는 거예요. 의궤가 원래는 사고에 보관해요. 왜 조선왕조 실록하고 같이. 그런데 알죠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 중에서 임진왜란 일어나서 한 개만 살아남고 다 불타버렸잖아요. 어디 게 살아남았어요? 전주 사고본. 그런데 전주 사고본에서 그 선비들이 실록만 가지고 피난 간 거예요. 의궤는 못 건진 거야. 많으니까. 그래서 실록만 살리고 임진왜란 전에 의궤는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면은 의궤는 언제 것부터 남아있냐? 선조 때 것부터. 임진왜란이 선조 때 있었으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 끝나고 만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궤. 그거부터. 알겠죠? 임진왜란 끝나고 만든 거부터.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 볼게요. 승정원에서는 국왕의 일가와 국왕과 신하 간의 오간 문서를 정리했다. 요런 거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아, 승정원이 요런 일을 하는구나. 요런 게 막상 문장으로 나오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승정원은 뭐 하냐면 왕의 일과와 신하와 주고받은 문서를 보관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게 바로 승정원 일기. 3번에 외교장각에 보관했던 의궤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했지만 2011년에 임대 형식으로 반환했다.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4번 실록은 왕이 죽으면 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각 관청의 문서를 종합해서 작성한 시정기 등을 토대로 실록청에서 편년체로. 맞는 설명이네요. 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이 틀린 거죠. 자, 7회로 갑시다. 7회 1번. 자, 다음 주장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평서대원소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불호와 자제와 공사천민들은 모두 경문을 들으라. 무릇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옛터요 단군 시조의 옛 근거지로서 의관이 급제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곳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평서대원수가 누구냐면 나, 홍경래 나. 야, 내가 지금 너희한테 쫙 편지 돌리니까 이 편지 쫙 받아보고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지금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서지방, 평안도 지방이 지금 차별 대우를 엄청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난을 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가면 성문을 그냥 열어줘.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그 내용이야. 뒤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지역. 자, 이 내용은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때. 자, 농민봉기니까 당연히 원인은 삼정의 문란이지만 두 번째 원인, 더 중요한 원인은 지역 차별이죠. 그래서 평안도 지역에 대한,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평안도 지역은 다른 말로 관서지방 또는 서북지방.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평안도, 관서, 서북.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지도로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본다면 여기는 여기 쏙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관서지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1번. 자, 거기 보시면 서희의 강동 육주. 자, 서희의 강동 육주가 있었던 게 평안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평안도 지역이 통주, 곽주, 철주, 귀주 뭐 등등등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억 맞고 니은 계시와 호시의 설치. 자, 계시와 호시가 요 의주 지역에서 뭐 중간계시, 책문호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지역이에요. 평안도 지역. 의주 지역이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조창의 실시. 조창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모아서 서울로 보낼 때 그 지역의 창구로 조창이라고 하는데, 자, 세금을 평안도와 함경도는 안 보내잖아요. 조창이 없지, 그니까. 그래서 여기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동학 초기의 중심지. 동학 초기의 중심지는 이게 정확하게 동학 초기의 중심지라는 게 동학을 처음 만드는 곳인지 아니면 동학농민운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보면 모르니까. 근데 일단 동학이 처음 생긴 곳은 경주예요. 경상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경상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좀 애매하긴 한데. 자, 경상도 지역. 그러면 어쨌든 얘도 틀렸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 자, 밑주신 이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이 학문은 인의를 해치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심증리라는 말을 만들어낸 천하의 인은 내 마음속에 있지 밖의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니 다만 마음을 보존하여 기르는 데 힘쓸 뿐 사물의 이리를 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물의 오륜과 같은 중요한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인데 불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 2번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심증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증리 있어. 그러면 양명학이죠. 자, 그러면 일단 양명학인데 맨 밑에 출처를 보시면 퇴계집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양명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양명학을 비판하고 있고 이거를 비판한 사람이 이황이고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황이 쓴 책이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쓴 책이 전슴록편. 전슴록이라고 하는 책을 왕양명이 쓴 거거든요. 그 왕양명의 책을 비판한 책이죠. 자, 그러면 이 학문에 대해서 옳은 것은 기역. 사단 칠정의 논쟁을 통해 심성론적 측면에서 발전시켰다. 사단 칠정, 심성론, 리기론 이런 거 나오면 성리학이죠. 그래서 기역은 성리학. 니은 청에서 전해진 고증학과 서양과학의 영향으로 발달했다. 실학, 실증적 성격의 실학. 실학도 아니고. 디귿 성혼의 사상을 계승한 소론 계열의 학자들이 받아들였다. 네, 소론의 일부 학자들이 연구한 학문이 바로 양명학. 주자학의 교조화를 비판하며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자, 주자학이라는 게 성리학을 말하는 거고요. 성리학을 너무 사람들이 막 종교처럼 숭배하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걸 비판하기도 한 게 바로 양명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박세당이나 윤휴만 비판을 한 게 아니고 양명학도 너무 저거 막 종교처럼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 다 맞는 설명이죠. 자, 정답은 디귿, 리을이니까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3번. 자, 다음 가에서 라 조약의 강압적 체결에 대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일본 제국의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이후에 제국이 외국에 가지는 관계를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며 자, 그러면 가조약. 자, 가조약을 봅시다. 가조약은 을사조약이네요. 가조약은 을사조약,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에 체결된 거고요. 내용은 외교권 박탈, 거기 외국에 가지는 어떠한 권리도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자, 그 다음에 나 봅시다. 일본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영국이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해한다. 한일 병합 조약이에요. 한일 병합 조약. 한일합방이죠. 한일합방. 그래서 이제 통과된 게 비준된 게 8월 29일이고요. 원래 조약이 체결된 건 22일 날 체결됐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요 날짜로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는 국권 피탈이죠 뭐. 우리나라의 국권을 넘겼다. 자, 그 다음에 다.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다. 일본 제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수용한다. 한일 의정서. 전략상 필요한 지역이니까 지금 전쟁 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했죠. 1904년 2월에 군용지를 군사 전략상 필요한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시설 개선을 내가 충고할 테니까 너네 들어야 돼. 시설 개선 충고권. 자, 그 다음에 라. 자, 각서. 육군 1대대를 존치하는 황국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자,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라고 했으니까 군대 예산. 군대 예산은 1907년. 자, 그러면 이 각 조약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을 고르라는 거죠. 자, 1번 장지연 을사조약에서 장지연은 황성신문의 시리아 방송대국을 발표하고 고족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네, 이게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이죠. 2번 참정 외무대신이었던 민영환은 국권 침탈에 대응하여 자결하였다. 자, 민영환의 자결은 뭐에 대한 저항이에요? 을사조약에 대한. 그렇죠.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므로 가에 대한 저항인 거지 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한일병합조약은 예를 들면 뭐 황현의 자결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강제로 체결한 것이다. 네, 아까 우리 설명 잠깐 했죠. 한일의정서는 1904년 2월에 우리나라가 1월에 국외 중립선언을 했으니까 그거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한 거죠. 4번에 12대 대대장 박승원의 자결을 계기로 해산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했다. 네, 맞아요.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의 왕. 이사부는 하슬라 군주가 되어 우상국 병합을 계획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 위력으로는 항복받기가 어려우니 계략으로 복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나무 사자를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 밟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항복하였다. 자,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래죠. 하슬라는 지금의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군주가 되어 우상국 병합을 계획했다. 뭐 하슬라가 지금의 강릉이긴 한데 이제 이 맥락으로 보면은 삼척하고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사부가 지중왕 때 우상국을 복속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상국 복속. 자, 그러면 우상국이 복속된 건 언제? 지중왕 6세기 초. 6세기 초. 자, 그러면 지중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1번. 수도의 방리 명칭을 제정했다. 방리 명칭이 정해졌다는 건 방과 리마다 이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동네 이름 지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방리명을 확정한 거는 자비왕. 방리명 확정은 자비마립간, 자비왕.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법흥왕. 자비왕은 5세기, 법흥왕은 6세기. 자, 그 다음에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3번 지중왕. 자, 그래서 이 지중왕 때 나머지 업적 한번 써볼게요. 자, 우상국 복속하고 그 다음에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지방제도로 정비하고 그리고 자, 동시를 설치하고 동시라고 하는 시장을 확대 개편하고 동시전을 설치했죠.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했고 순장 금지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우경실시 들어가고 자, 이런 것들이 지중왕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대가야 정복 진흥왕. 진흥왕 6세기 후반.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5번.
자, 가에 해당하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신분증이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조세징수와 군역부가 활용하기 위해서 가가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폐용하도록 했다. 가는 태종, 가에 들어갈 태종, 가에 들어갈 왕을 찾으라는 거죠. 태종. 자, 호패법 실시. 자, 그러면 태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번 학문여구 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했다. 정조. 그 다음에 부산포, 연포, 제포에 삼포를 개항했다. 세종. 중국과 우리나라 의설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간행했다. 광해군. 자, 그 다음에 사병을 혁파하고 신문고 제도를 운영했다. 태종. 자, 태종의 업적을 뭐 다시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죠. 그 다음에 타관원을 독립시켰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호패법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있죠. 그 재가금지법, 뭐 적서 사월 차대법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태종 정답은 4번.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알죠? 4명의 왕 중요한 거. 특히 세종과 성종은 편찬까지. 책까지 좀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유물 볼까요? 첫 번째 가는 뭔가요? 반달돌칼이죠. 그러면 반달돌칼이면은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요? 거푸집은 철기 시대에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죠. 자, 그러면 가는 청동기, 나는 철기. 1번. 가는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등장하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자,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등장하던 시기에 제작됐다. 신석기. 1번에서 설명하는 건 신석기죠. 하지만 청동기이기 때문에 틀렸고. 2번. 가가 제작된 시기에 농경이 널리 이루어지면서 경제생활에서의 농업의 비중이 커졌다. 네, 청동기. 농경이 훨씬 더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죠. 3번에 나가 제작된 시기에 바닥이 둥근 모양의 움집에 살면서 취사와 난방에 불을 사용했다. 자, 둥근 모양의 움집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 신석기.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나가 제작된 시기에 거친 무늬 거울과 함께 청동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청동제 농기구는 없죠? 네, 없어요. 청동기 농기구는 제작되지 않았다는 거.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7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서로 죽이면 그때 곧 죽인다. 뭔 소리야? 서로 죽이면 어떻게 죽여? 둘 다 죽었는데? 말이 돼 이게? 자, 서로 죽이면 그때 죽인다. 서로 상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사람은 남자는 그 집의 간호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노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하는데 비록 면에서 미인의 신분이 되어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장가들고자 하여도 결혼할 사람이 없다. 이런 까닭에 그 백성들이 서로 끝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여닫는 사람이 없었다. 부인들은 단정하여 음란한 일이 없었다. 자, 사람을 죽이면 죽인다. 생명을 존중하고 다치게 하면 곡물로서 배산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맨 끝에 한서라는 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팔조법,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팔조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나라는 어느 나라? 그 나라는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번에 고조선. 자,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 나라는 기원전 3세기경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사람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였다. 자, 기원전 3세기경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네, 부왕, 준왕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한다. 네, 팔조법 보니까 나와 있지. 자, 이 나라의 건국사실이 제왕운기에도 기술되어 있다. 네, 제왕운기에. 자, 건국 이야기가 적혀있는, 건국 설화가 적혀있는 책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나. 이렇게 5권.
자,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 전부 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번 맞고요. 3번. 이 나라는 삼국 사기에 따르면 요인국대 건국되었다. 삼국 사기에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없죠. 삼국 유사에 따르면 해야 되겠죠. 3번이 틀린 설명. 4번 중국 문헌에 이 나라의 이름이 처음 나온 책은 관자로. 네, 맞아요. 최초로 기록된 책은 관자. 7세기 기원전 7세기경에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려주죠? 맞아요. 정답은 3번. 자, 밑줄친 왕의 재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 16년 성균관을 짓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대사성으로 삼았다. 학생 수를 늘리고 경전을 잘하는 김구영, 박성중, 박의중, 이승인 등을 교관으로 삼았다. 그때 성균관 학생은 수십 명 정도였다. 이색이 학칙을 정하고 날마다 명륜당에서 경을 나누어 수업했다. 강의를 마치면 서로 토론하여 한가한 때가 없었다. 이에 학자가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정주주자학이 크게 일어났다. 정주주자학이 성리학이에요. 정주학이라고도 불러요. 정주학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주자학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 개성부사 겸 성균대사성으로 삼았다. 여기서 성균관을 다시 짓는다는 건 진짜 다시 지었다는 얘기보다 이제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꿨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국자감이라고 부르다가 다시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이 왕이 누구냐?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민왕을 뜻하는 표현이구나. 자, 그러면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명과 통교하기. 시작했다겠죠. 시작했다. 자,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하고 명과 통교했다? 네. 원의 연호 사용을 중지했다라는 건 이제 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원자주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뜻이니까 1번 정답. 2번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 자, 정방 폐지, 사림원 설치. 어느 왕이에요? 네, 이건 충선왕. 2번에 충선왕. 자, 그 다음에 3번 쌍성총관부와 동령부를 무력으로 탈환하였다. 자,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하지만 동령부는 탈환이 아니죠. 이거는 반환. 충렬왕 때 반환. 자, 쌍성총관부는 탈환. 뺏어왔어요, 우리가. 하지만 동령부는 돌려주죠. 충렬왕 때. 3번 틀렸고. 4번 전민변정도감과 삼군도총재부를 설치하여 개혁을 꾀했다. 자, 일단 전민변정도감부터. 전민변정도감은 원종, 충렬왕, 공민왕, 우왕 다 전민변정도감이 있었던 시기예요. 전민변정도감이 이 왕들 때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공민왕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초로 만들어진 건 원종 때, 그리고 충렬왕, 공민왕, 우왕 때 전부 다 전민변정도감이 있고요. 삼군 도총재부를 만들었다. 이건 공양왕 때.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9번. 가와나 사건 사이의 시기에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 피고 최정식은 피고 이승만에게 너와 나는 만민공동의 활동으로 인해서 잡혀왔다.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라고 하여 탈옥하기를 권유하거나 위협하였다. 이들이 탈옥하다가 이승만은 즉시 체포되고 최정식은 진남포에서 체포되었다. 이승만은 징역 종신형에 처한다. 자, 근데 여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현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잡혔어요, 이 사람?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를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만민공동회구나. 자, 그러면은 만민공동회가 있었던 시기니까 언제? 1898년이에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라는 말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대한인국민의위원회는 자유를 사랑하는 이천만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가까이 청원합니다. 여기서 대한인국민회는 이제 미주 지역에 있었던 그 한인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가카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강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이게 위임통치청원서예요. 자, 그러면 위임통치청원서는 언제? 자, 사실 위임통치청원서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만들어지기 전에.
1919년 2월이거든요. 그래서 1919년. 자, 그러면 1898년부터 191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1번.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다. 국민대표회의는 23년.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 권업회의 군정부가 대한광복군 정부죠. 연해주. 자, 민족적 정서를 담은 아리랑이 나운규에 의해 제작되었다. 아리랑 26년. 자, 조선학운동이 일어나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편찬했다. 실학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1934년. 자, 그러면 1898년부터 1919년 사이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연도만 파악하면 쉽다. 10번. 가가 다시 만들어졌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 자, 대신 제왕의 정사에는 예를 정하는 일보다 급한 것이 없다. 예를 정하여 민심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본조는 건국한 이해로 예제를 덜고 보탬이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한 번뿐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병폐로 여긴 지 오래되었더니 비로소 최윤의 등 17명의 신하에게 명해서 가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예절.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최윤의 등에게 명해서 요 책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은 가는 뭘 알 수 있어요? 네, 상정고금 예문임을 알 수 있죠. 상정고금 예문. 상정고금 예문은 인종 때 최윤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간행됐고요. 인종이면은 한 12세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최우 집권기에 이거를 다시 간행을 했죠. 금속활자로. 금속활자로 간행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금속활자 간행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이 1234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다. 하지만 기록만 남아있으니까 현존하지는 않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가가 만들어졌던 시기의 상황으로 오는 대체적으로 이때를 물어보겠죠. 최후 집권기. 자, 그럼 1번. 사회개혁책으로 봉사 10조가 제시되었다. 봉사 10조는 최충원 집권기. 자, 이성육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제가 마련되었다. 이성육부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관제는 성종 때부터 마련되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됐어요. 자, 3번. 검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하고 노비로 삼았다. 검문세족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언제? 원간섭기겠죠. 자, 정방을 통해 물학적 소양과 행정식물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했다. 자, 정방 설치 최우 집권기.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1번. 다음 강령과 관련된 항일 독립단체는? 강령과 관련된 항일 독립단체는 자,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1인 고관 및 한입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령부를 둔다. 중국과 러시아 유리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자,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두고 그 다음에 수시 수처에 처단한다. 행령부를 둔다. 뭐 행령부, 남북만주 사관학교 이런 표현에서 이거는 대한광복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15년에서 18년 사이에 존재했던 단체예요. 연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1910년대 국내에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 중에 독립무군부와 대한광복회, 여기선 대한광복회. 자, 그러면 대한광복회 연도 한번 다시 써볼게요. 대한광복회는 1915년 국내. 자, 대한광복회 1915년부터 18년까지인데 국내의 비밀결사 1910년대 국내의 비밀결사 조직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답은 나왔네? 답은 2번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연도만 한번 체크. 1번 독립의금부. 독립의금부는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맞는데 1912년 복벽주의를 주장한. 2번 대한광복회 했고 대한광복군 정부. 자, 이것도 연도 알아둡시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권업회에서 만든 단체고 1914년에 자, 장소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어디? 연해주. 그렇죠. 연해주. 대한광복군 정부는 권업회에서 만든 단체고 1914년에 만들었는데 해산당해요. 1914년에 권업회와 함께 해산당하죠. 자,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육군주만 참의부. 자, 육군주만 참의부는 1923년에 만들어진 자, 여러분 3부 기억나요? 3부?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 중에 하나가 육군주만 참의부. 3부 중에 하나. 자, 그런데 육군주만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 말하자면 연결되어 있는 부대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으니까 직접 군사를 어떻게 지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에 있는 그런 군대들과 직속을 맺고 있었죠. 그 중에 광복군 총영, 광복군 사령부, 육군주만 참의부. 그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얘가 3부 중에 하나고 자, 그래서 1923년에 만들어진 거고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까요? 12번 다음 상소문이 올려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에 도적, 두목, 꺽정이 흉악한 무리들을 모아서 사람을 해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더니 심지어 관군에 맞서 왕이 보낸 사신까지 해쳤습니다. 나라의 배반한 도적 가운데 이보다 심한 자가 없습니다. 뒤에 나올 거야. 장길산이랑 나올 거야. 자, 그러면 12번에 꺽정 나온 거 보니까 언제? 16세기 명종. 자, 그러면 이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16세기 경제면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죠. 뭐 당연히. 모든 여러 가지 뭐 조세제도의 문란, 군역의 문란, 박납의 폐단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자, 그러면 1번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이 나타났다. 자, 너무 폐단이 심하니까 박납의 폐단이 심하니까 곡물을 쌀로 걷는 수령들이 등장을 하긴 해요. 물론 전국으로 확대된 건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수미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1번은 수미법 정도. 이게 16세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황이 맞고요. 2번 반군수포가 행해지고 군역의 대립이 성행하였다. 네, 반군수포제, 군역의 문란 16세기. 전세의 정액화와 조세의 급납화가 시행되었다. 자, 3번 전세의 정액화 영정법. 전세의 정액화 영정법 인조. 인조는 17세기죠.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대동법. 자, 그러면 조세의 급납화 대동법은 광해군. 광해군도 17세기. 1607년 이후에 왕이 됐거든요. 그럼 17세기 초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16세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3번. 17세기니까. 자, 보부상이 장시해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들을 판매했다. 네, 당연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